네, 안녕하세요. 이모티콘 관련 게이머나 보강에 이어서 이모티콘 수업 녹화 방송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강의를 맡고 있는 유지현입니다. 자, 오늘은 일단 그 캐릭터 비율에 대해서 설명하기 이전에 그 첫 수업에서 후루룩 지나갔던 어떤 기초 툴 설명 과정을 다시 한번 해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기존에 나는 그래도 이제 좀 배운 것 같은데 왜 아직도 모르겠지? 이러시는 분들께서는 제가 알려드리는 오늘 이모티콘 관련한 툴에 대해서만 한 번 더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포토샵이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태생이 편집 프로그램이라는 건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한 30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다양한 인터페이스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쪽에 왼쪽에 보면 이거는 툴바라고 하는데 그림으로 치면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림 그릴 때 쓰는 도구들. 그리고 이 위에는 메뉴바가 있는데 지금 이건 녹화 중이기 때문에 메뉴바가 살짝 가려졌어요. 이게 윈도우 어쩌고저쩌고 다 있어요. 근데 일단 그거는 차치하고서라도 여기 위에 부분을 설명을 해드리자면 여기 위에 있는 모드라고 보일 거예요. 영문 버전으로 돼 있어도 모드라고 돼 있습니다. MODE. 쭉 내리면 속성별로 나뉘어져 있는 게 보이시죠? 카테고리별로. 브러쉬 성격을 바꿔주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제가 레이어를 하나 만들었을 때 여기에도 모드가 보이죠? 여기에도 레이어 속성을 바꿔줄 수 있는 카테고리별로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쓰는 백그라운드는 제가 책상이라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책상에다가 그림을 안 그리잖아요. 종이를 얹어놓고 그리죠. 이거는 디지털 페이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투명한 종인데 내가 그리는 것만 그려지는 페이퍼인 거예요. 그래서 백그라운드 책상을 꺼버리면 이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작업을 하실 때는 항상 레이어 디지털 페이퍼를 올려서 쓰시는 건데 그 개념을 그냥 어떤 디지털 프로그램 너무 어려워 막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차곡차곡 쌓아서 작업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옷을 겹겹이 끼워 입는 것처럼 말이죠. 맨 아래 입은 옷이 이렇게 빨간, 왜 하필 빨간색이야? 요즘 빨간색이 좋아요. 왜 이러지? 자, 빨간 치마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이 위에 레이어를 디지털 페이퍼를 종이 한 장을 얹어서 이 위에 어떤 옷을 입힐까? 갈색 자켓이 어울릴까요? 자, 아니지. 원피스 위에 조끼를 입힐게요. 이 위에 얹어지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지금 제가 쓰는 툴은 기본 브러쉬고요. 아무것도 쓰지 않고 있습니다. 브러쉬 빼곤. 자, 이렇게 조끼를 입혔어요. 그리고 여기서 필요 없는 부분은 지워줍니다. 자, 제가 설명을 조금 급하게 한 감이 있죠? 자, 다시 툴바로 돌아가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여러분이 작업하실 때 쓰시는 툴은 브러쉬, 지우개, 그리고 돋보기 이 정도만 쓰셔도 그림 그리는 데는 일단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꾹 눌러보면 여기에 다양한 툴들이 있어요. 다른 툴도 마찬가지로 꾹 눌러보면 이 카테고리 안에 갖고 있는 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툴을 너무 다 늘어놓고 쓰기에는 복잡해지기 때문에 일단 대표가 되는 툴만 이렇게 바깥에 나와 있는 건데 이것도 여러분이 이렇게 바꾸시면 바뀌어요. 이렇게 바꾸시면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 공용으로 쓰시는 컴퓨터에 이렇게 툴이 바뀌어 있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꾹 눌러서 내가 원하는 걸로 바꿔 놓으시면 됩니다.
페인트를 부어야 되는데 그라데이언트 도구로 되어 있으면 꾹 누르셔서 페인트 툴로 바꾸시고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레이어 개념을 설명하기 이전에 단축키를 여러분이 외우셔야 되는데 브러쉬는 B예요. 네, 브러쉬니까 B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붓이라고 해도 예, B입니다. 자, 지우개 E예요. 이레이저 할 때 그 지우개 아시죠? 그래서 이레이저, 지우개. 나 뭐하고 있니? 자, 지우개. 그리고 Z, 돋보기. 굉장히 중요한 툴이에요, 돋보기. 왜냐면 여러분이 이렇게 당기기도 하고 이렇게 줄이기도 하실 때 돋보기를 쓰시는데 줌인, 줌아웃 할 때 Alt를 누르시는 겁니다. Alt 키. 아시겠죠? 그래서 Z2를 쓰시면 지금 눌렀을 때 플러스 표시가 보일 거예요. 그런데 Alt를 누르면 마이너스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꾹꾹꾹 타블렛을 콕콕 찍으시면 이렇게 바뀌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서 이렇게 이사를 다니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다가 나 여기 지우고 싶은데 그럼 지우개로 이렇게 지우시고 그리고 여기 삐져나온 것도 지우고 딴 데로 이사 가고 싶어 그럼 이제 이사 가서 지우고 하시는 거예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 그릴 때 내가 원하는 영역에 가서 지우고 브러쉬도 그어주고 해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방식이 익숙해져야만 선 연습도 할 수 있고 그리고 툴을 숙지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단축됩니다. 그러니까 자, 돋보기 Alt 누르고 꾹꾹꾹 하고 자, 그리고 스페이스바 누르면서 이동하고 가는 거죠. 왜냐면은 종이에다가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작업을 할 때 종이를 완전 확대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들이 작업할 때 이렇게 가까이 가죠, 종이에게. 하지만 디지털 작업을 할 때는 여러분이 모니터에 가까이 가실 이유가 없고요. 당기시면 되고 너무 크면 밀어내시면 되고 다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브러쉬 작업을 하다가 Alt를 누르면 이렇게 스포이드 기능이 생겨요. 보이죠? 여기 색 바뀌는 거? 네, 바꾸실 수 있어요. 심지어 바깥에다가 찍어도 검은색이 찍혀요. 예, 다 찍혀요. 자,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모티콘 작업을 할 때 엄청난 툴이 필요하다. 포토샵 작업을 할 때는 모든 툴을 숙지해야 된다. 이런 부담은 가지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거 자체가 익숙해지시면 이제 하나 둘씩 여러분의 스펙트럼을 넓혀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 브러쉬도 되게 많죠. 예, 느낌도 다 다르고요. 텍스처 느낌이 다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브러쉬 가져다가 이렇게 스포이드 찍어서 해보기도 하고 여기 나온 겹쳐지는 색도 찍어보고 이렇게 다양하게 시도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스페이싱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간격이라는 건데 간격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이렇게 똔똔똔똔똔 이렇게 찍히는 거죠. 포토샵은 벡터 이미지가 아니고 도트 이미지, 점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확대했을 때 보이시죠? 이 무수히 많은 점, 이 점들이 모여서 면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러쉬 사이즈를 결정하실 때는 무조건 기본 브러쉬를 사용을 할 때는 1% 간격으로 해놓고 그리고 여기 보면 쉐입 다이나믹이라고 되어 있을 거고 여긴 브러쉬 팁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럴 땐 여기 들어가셔서 이렇게 끝도 모았다 풀었다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카테고리에는 펜 프레셔 그리고 뭐 끄기 뭐 다 있을 텐데 펜 프레셔로 해놓고 펜 압력으로 해놓으면 여러분이 여기서 브러쉬 필압을 껐다 켰다 하고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재밌죠? 그리고 이거는 브러쉬 형태를 막 찌그러뜨려 주는 건데 브러쉬 형태를 찌그러뜨려 줄 때는 여기서 이렇게 찌그러뜨려 주고 그리고 여기서 더 뭉개주고 하면서
풀밭 같은 작업을 할 때 상당히 수월하게 사용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응용해 보세요. 재밌죠? 그래서 기본 툴을 가지고도 뭐든 다 해볼 수 있지만 굳이 그게 아니어도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뿅뿅 솟아나는 아이디어를 이모티콘으로 만들어낼 때 그렇게 고급 기술은 필요 없다는 거. 하지만 여러분은 아무도 많이 하지 않는 행위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불행하게도 선 긋기입니다. 많은 원화가 분들 중에도 선이 안 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긴 선도 못 긋고 짧은 선도 못 긋고 그냥 무조건 크게 작업해서 이거 본인의 스킬을 업 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여러분은 타블렛도 익혀야 되고 포토샵도 익혀야 하지만 제일 먼저 선 연습, 선 작업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선 긋기가 안 되면 우리는 상품 제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낙서같이 돼 있는 이모티콘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장르가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의 풍이 있어요. 이거를 균일하게 유지한다는 건 스타일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가기 전에 선이 안 되는데 그냥 막 엄청난 아이디어로 나는 승부를 해보겠다 라고 하셔서 이거를 다 무시하고 이렇게 막 떨리는 손으로 이게 뭔가 계속 만들어내시면 실력이 안 늘어요. 불행하게도.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확실하게 이모티콘 작업을 하실 때는 선 연습은 무조건 내가 깨고 가야 되는 거, 그리고 선 연습을 잘하게 되면 나는 속도가 상당히 빨라진다는 그거를 전제로 딱 숙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선긋기에만 매진을 하면 되고 선연습 필수. 선연습 관련해서는 어떻게 선연습을 하는지 제가 수업 때 설명해 드렸죠. 수업 때. 하지만 수업 때도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지금 기초 설명 이후에 지금 아이디어가 다 끝났을 때, 그러니까 아이디어 기획이 다 끝났을 때 그때 제가 따로 한 번 더 영상을 만들게요. 지금은 선연습까지 설명을 해드리기에는 좀 시간상 문제가 있고, 자, 그래서 자, 기획 단계로 가볼게요. 기획 단계로 가보면 기획 단계에서는 여러분이 꼭 캐릭터의 나 글씨 너무 못 쓰는데. 자, 텍스트로 가보지요. 하지만 그것마저도 느린 한 14포인트로 할까? 16? 14. 자, 기획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왜 안 써지니? 화이트구나. 제가 좋아하는 갈색, 고동색. 기획 단계에서는 여러분이 캐릭터의 글씨체 죄송합니다. 캐릭터의 프로필을 만들어 주셔야 해요. 캐릭터 프로필 제작.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캐릭터의 프로필이라는 거는 만약에 가상의 캐릭터를 만든다면, 만약에 나 자신을 캐릭터로 만든다면 상상을 해보는 거죠. 자신이 캐릭터화 되는 과정을 연습해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자신이 굳이 사람일 필요는 없잖아요. 본인이 키우는 반려동물이라든지 혹은 좋아하는 어떤 음식, 그리고 어떤 사물, 꽃, 그리고 특정 직업군, 연령대, 특정 연령, 예를 들면
뭐 직장인들만이 아는 비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직장인들만 뭐라고 하는 거야? 비애 예,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쭈루루루 카테고리를 정해놓고 그리고 장르를 선택하시는 겁니다. 뭐 귀여운 거 같이 귀여운 걸로 갈지, 귀여운 거, 뭐 유머러스한 거, 그리고 좀 엽기적인 것, 그리고 뭔가 사랑스러운 이미지, 뭐 이렇게 꼬물꼬물 강아지 뭐 이런 거 말이죠. 그리고 좀 뭔가 요즘 병맛이라고 하죠. 예, 병맛 캐릭터도 예, 인기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하게 장르를 본인 스스로가 구축하시면 좋겠어요. 나는 그 뭐야 이모티콘계의 월마트가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좋은데 한 세트 한 세트 안에 여러 가지가 많이 이렇게 녹아 있을 필요는 없어요. 한 세트 한 세트가 그 캐릭터만의 장단점, 장단점 빼고 예, 장점을 확실하게 어필해 줄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품 제작이라는 것은 팔기 위한, 판매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만드는 걸로 만족을 하실 거라면 이모티콘을 제작하시지 말고요. 예, 그냥 개인적으로 작업을 하셔도 되는데 저는 철저하게 상품 제작을 위해 여러분에게 이렇게 피드를 해드리고 그리고 상품 제작이라는 거는 대중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꼭 대중성에 부합하는 예, 어떤 문화적인 요소 예, 그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내 눈에만 예쁘면 그건 좀 무리가 있겠죠? 예. 그렇다고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필요는 없어요. 본인 스스로가 가장 즐거운 작업을 지향하셔야 됩니다. 예. 본인이 제일 소중하니까요. 그죠? 자, 그래서 초반에는 당장 이모티콘을 뭔가 막 제작해야 돼 이 압박에서 좀 벗어나셔야 되고요. 왜냐면은 정말로 나중에 이모티콘 제작하면서 그 노가다가 시작됐을 때 내가 만들어 놓은 기획이 부실해서 계속 수정을 해야 된다면 그때는 사실 저 역시도 도와드릴 게 별로 없어요. 왜냐면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초반에 장르 선택과 예, 캐릭터 구축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구축한다는 거는 드로잉 없이 진행 가능합니다. 그거랑 똑같아요. 스토리가 없는 캐릭터, 인물 묘사는 설정에 대해서 아니지. 설정에 힘을 실어줄 수가 없습니다. 네. 제가 지금 말하는 걸 쓰고 있네요. 미쳤네. 정리를 못해. 죄송합니다. 자. 그러니까 초반에는 잠깐 메모도 많이 하고 그리고 나중에 어떤 캐릭터를 만들어야지 라고 좀 상세하게 일기 쓰듯이 짤막짤막하게라도 아니면 뭐 표정이라도 그리고 내가 평소에 그냥 지나쳤던 어떤 문구점의 스티커들 그런 것들도 몰래 사진 찍어 놓으시고 구글 돌아다니는 오프라인 스티커 얘네들은 어떻게 팔아먹으려고 이렇게 예쁘게 만들었는지 벤치마킹도 하시고 다양한 어떤 표현 방법에 대해서 항상 눈여겨보고 계셔야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범죄 심리인데 계속 보고 계속 연구해야 뭔가 내 것이 되는 과정이 있는 겁니다. 뭐 이상한데? 예, 그러니까 아이디어 스케치라는 거에 대해서 압박을 좀 벗어나시고 아이디어에 좀 몰빵을 하시는 것이 보다 나은 결과물을 위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캐릭터 비율. 캐릭터 비율에 대해서 캐릭터 비율에 대하여 이제 설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어떤
1등신 캐릭터, 2등신 캐릭터, 머리 하나가 등신의 기준이라고 했죠. 1등신, 2등신 할 때. 근데 귀여운 SD 캐릭터를 그릴 때는 머리가 1.5라면 몸은 0.5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 어린 아이들, 아기들 생각하면 좀 쉬울까요? 아기들은 몸이 작잖아요. 얼굴이 크고, 물론 요즘은 얼굴이 작은 아기들도 많지만 어찌됐든 사람은 성장하면서 몸이 커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귀여운 느낌이 좀 줄어들게 되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캐릭터도 얼굴이 크고 좀 더 유아스러운 어떤 캐릭터일수록 사람들이 어떤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혹은 귀엽다라고 느끼는 어떤 코드가 있다고 합니다. 아, 이건 연구 결과로도 나왔대요. 네, 그런 것처럼 비율에 대해서는 너무 막 4등신, 5등신 막 이렇게 크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은 이모티콘 플랫폼 특성상 우리가 채팅창에다가 캐릭터 스티커를 쓰는 것인데 이게 많은 공간을 차지하지도 않거니와 그리고 감정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몸이 엄청나게 중요하진 않아요. 얼굴 표정이 중요하죠. 우리가 악수를 청하고 있는데 얼굴이 막 다 일그러져 있어. 그러면 사람들은 악수라고 생각하지 않죠. 이 사람 모션은 분명히 악수였지만 예, 좀 비유가 저렴하긴 한데 그런 것처럼 얼굴에서 드러나는 감정 표현 그리고 그 얼굴을 돋보이게 해주는 몸 동작이 이렇게 추임새처럼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눈, 코, 입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캐릭터에도 눈, 코, 입이 많이 보이려면 일단 몸의 비율이 커지면 커질수록 귀여움성이 조금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SD 캐릭터라는 부분이 왜 따로 그렇게 정해져 있냐면 귀여운 요소라는 건 물론 미소녀라든지 미소년이라든지 귀엽죠. 근데 그 귀여움과는 다른 앙증맞은 느낌의 캐릭터 제작을 하기 위한 하나의 특화된 장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니어처인데 더 귀엽게 극대화시킨 어떤 캐릭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비율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제 이걸 끄고 여러분은 이제 그림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물론 보기도 하지만 그림을 그리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실 때 항상 뼈대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뼈대가 거창하게 막 안녕 난 사람이야 뭐 이런 뼈대 말고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여러분이 그리는 캐릭터가 이 정도 비율로 잡았어. 혹은 이 정도 비율에서 이 정도 비율로 잡았어. 아니면 이 정도 비율에서 이 정도 비율로 잡았어. 그리고 이 정도 비율에서 이 정도 비율로 잡았어.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한 거 1.5 그리고 0.5 지금 얘가 가장 많이 부합하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얘네들을 한번 볼게요. 자, 오려볼까? 너 내려와. 자, 이제 너 내려와. 그리고 너 내려와. 너는 너무 기니까 좀 줄여줄게. 자, 그리고 이 녀석은 제가 좋아하는 비율이니까 좀 이렇게 예쁘게. 잠시만요. 아니, 제 녹화 방송을 방해하는 택배 아저씨가 죄송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줄을 하나 그어 볼게요.
여러분이 캐릭터를 잡으실 때는 무조건 캐릭터를, 아이고 나 뭐하고 있니, 이렇게 연장해서 그려보실 수 있게 줄을 다 그어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내가 그려놓은 캐릭터가 포즈를 잡을 때마다 망가지는 인체라면 일단 개연성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가끔 친구들이 그런 걸 물어봤는데, 야 내가 만화를 그렸는데 그리는 컷마다 얼굴이 다 달라, 몸도 달라, 어떡하지? 그럼 제가 하는 말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많이 그려. 예, 많이 그려서 손에 익으셔야 돼요. 근데 손에 익으려면 최대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손에 익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예, 우리의 체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작업을 하시는 것이, 예, 좋습니다. 정신건강에도 좋아요. 자, 이렇게 잡았다고 하면 이제 여기서 임의로 캐릭터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저는 그냥 알 수 없는 동물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비율을 알려드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몸은 어떻게 그려요 선생님? 예,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이 비율 안에서 해결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해결하시면 되는데, 제 이전 방송 들어보셨다면 그 눈, 코, 입 관련해서도 정해지는데, 어리면 어릴수록 코가 아예 그냥 짧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저는 수염 그리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예, 수염을 이렇게 해볼게요. 그리고, 예, 이거를 그대로 가져가는 겁니다. 이 녀석이 옆모습이라면 어떤 모습일까? 한번 상상을 해보시는 거죠. 왜냐면 이렇게 내가 머릿속에서 이 녀석을 한 바퀴 돌려본다는 거는 상당히, 예,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디에 도움이 되냐고요? 이 캐릭터를 구체화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그려보는 거죠. 팔 위치도 비슷하게 해주고, 그리고 다리 위치도 비슷하게 해주고, 이렇게 해보는 거죠. 그리고 뒤통수가 튀어나왔으면 좋겠어. 그러면 뒤통수도 이렇게 깎아주고 하면서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난 이제 살짝 측면을 그려볼까? 그러면 이제 측면을 그리시면 됩니다. 어떤 공식이 있다든지, 눈이 여기 있었군. 자, 예, 눈 위치도 유지해 주고요. 최대한 다양한 포즈를 만들기 위해서 기본형을 만들 때 시간을 많이 할애하셔야 돼요. 이 시간을 많이 할애하실 때 선정리까지 하라는 게 아니라, 선정리를 굳이 하지 않으셔도 스케치 형태의 어떤 캐릭터를 계속 뽑아낼 수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면 얘는 앞으로 내가 한 200개 정도 그려야 되니까 익숙해지시는 게, 예,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황별로 한번 생각도 해보고요. 그래서 기본형이 끝나면 이런 식으로 한번 잡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얘는 별로 안 귀여운 형태니까 사람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되게 말 안 듣게 생긴 캐릭터로 한번, 예, 잡아볼게요. 멋쟁이 캐릭터를 해볼까요? 말 되게 안 듣게 생겼는데. 여기에 막
데스메탈 막 이런 거 그려져 있고. 이렇게 해볼게요. 헤헤. 싸우자 친구. 이렇게 해보실 수 있겠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옆에서 이렇게 두상을 똑같이 해주는 겁니다. 귀 위치도 봐서 똑같이 잡아주는 거죠. 그리고 코가 이렇게 있고, 갑자기 반팔이 됐어. 안 돼. 네, 이렇게 건방진 포즈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유지시켜서 가는 거죠. 그래서 스케치 단계에서 최대한 이 친구의 포즈만 이렇게 정지되어 있는 포즈여도 표정을 바꾸셔서라도 성격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다양한 상황 표현에다가 써먹을 수 있게. 그리고 얘는 데이지 캐릭터로 한번 해볼게요. 얘는 멍청한 돼지입니다. 예, 돼지가 멍청하진 않은데 그냥 제가 컨셉을 멍청하게 한번 짜볼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잡아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몸이 전부인 캐릭터는 제가 왜 만들어 놨냐면, 이 녀석은 물방울이에요. 습한 걸 좋아하고요. 예. 친구들과 합쳐지는 걸 좋아하죠. 점점 거대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심플하게 1등신으로 만드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고스트 느낌도 나죠. 와, 비다. 예, 그러면 지붕에는 가습기를 갖다 놓습니다. 뒤져라. 자, 이렇게 캐릭터 비율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획 단계에서 얼마나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되는지 이해가 되시죠? 저는 지금 기획이 없는 상태에서 쓱쓱 그렸지만 얘네들은 사실상 아무런 아이덴티티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획 단계에서 여러분이 좀 더 많은 아이디어와 프로필, 뭐 프로필, 예, 프로필을 좀 구체적으로 만드시면 만드실수록 캐릭터가 매력이 더 풍성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많은 치중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초반에는 막 3세트, 막 4세트 막 이렇게 나오겠죠. 저는 그거를 구체화 시켜주는 작업에 최대한 서포트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 없이 일단 그림을 그리다가 어려워요, 안 돼요, 어떡하죠? 그러면은 저도 되게 힘들거든요. 왜냐면은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좀 더 수월하게 작업을 진행할 수 있게끔 헛고생 안 하게 도와드리는 게 제 임무이고, 그리고 저의 보람이고 한데, 그 힘든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걸 보게 되면 저도 일단 막 다 해주고 싶은 마음밖에 안 들고 어떻게 좀 개선을 해야 되지 하는 그런 딜레마에 빠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초반에 이런 매력 구축에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녹화를 해두고요. 그리고 다음 수업에선 동작 관련해서 한 번 더 제가 준비를 해서 업로드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업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네, 저는 다음 수업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